리얼 아이디 의무화가 마침내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2025-2026 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안이 한창 협상 중인 가운데 에이드리엔 아담스 뉴욕시 의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욕주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맨해튼 교통 혼잡세 폐지를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오늘부터 리얼 아이디 규정이 시행된 가운데 리얼 아이디 또는 TSA가 허용하는 다른 형태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승객은 추가 검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7일부터 국내선 항공편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 신분 확인 수단으로 리얼 아이디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TSA 측은 7일부터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리얼 아이디가 없는 승객은 추가 보안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운전면허증이 리얼 아이디가 아닐 경우는 반드시 여권 등 다른 규정에 맞는 신분증을 소지해야만 합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현재까지 81%의 미국인들이 리얼 아이디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얼 아이디가 없는 여행객들은 당분간 여행할 수 있지만 공항에서 추가 검색으로 지연될 수 있으니 공항에 일찍 도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리얼 아이디가 이민 단속을 지원할 것이라며 불법 체류자들은 자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아니면 여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2001년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연방 기준에 맞춰 도입된 리얼 아이디 법안이 2005년에 통과된 이후 20년 만에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4.25에서 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날까지 3차례의 회의를 개최했고 3번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고강도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파우 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여전히 견조한 고용시장 상황과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할 때 아직은 금리 인하에 나설 때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최근까지 피력했습니다. 투자자들도 연준이 적어도 다음번 6월 회의 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5-26 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안이 한창 협상 중인 가운데 에이드리엔 아담스 뉴욕시 회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담스 시의장은 6일 플러싱 민권센터 사무실에서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과 더불어 주요 한인 비영리 단체들과 뉴욕시 차기 예산 관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민권센터를 비롯해 퀸즈 YWCA, 뉴욕 한인상록회, 먹자골목상인번영회, 에스더아 재단, 뉴욕 한인봉사센터, 뉴욕가 정상담소 관계자 등이 참가해 각 단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나눴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어 지원 확대, 시니어 복지 혜택을 위한 지원, 정신건강 문제 해결, 비영리 단체 지원 강화 등의 요구사항들을 시의장에게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외출이나 외식을 자제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신분이 없는 직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아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민법률 서비스를 찾는 한인들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이를 뒷받쳐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거나 앞으로 부족할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스 시의장은 새 연방정부로 인해 모든 상황이 불확실한 것은 현실이지만 뉴욕시의회는 연방정부의 지원금과 독립된 2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한인 단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Our part of City Hall and New York City, we've put aside so far almost $2 billion to do that, to protect our resources. That is our responsibility. We are hoping to increase that, but we see it coming also. And the last thing that we want is for our precious resources, particularly in DV and in other places as well, to be impacted by this chaotic administration. So we are trying to get ahead of it. 아담스 의장은 이날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현재 뉴욕시 정부와 시의회가 협상 중인 차기 예산안의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goal today is to listen to your community's priorities and better understand where gaps are and what is needed to fill those gaps. The discussions we have today are critical because they will enable us to fight for a fair and equitable budget, one that prioritizes the safety and health of our communities. And we are particular when it comes to our communities in Queens. 퀸즈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살아온 에이드리엔 아담스 시의장은 6월에 실시되는 뉴욕시장에 출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협력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뉴요커들의 이익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맨해튼 교통 혼잡세 폐지를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4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맨해튼 교통 혼잡세 폐지 일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따른 연방보조금 지원 보류도 금지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초부터 맨해튼 교통 혼잡세 부과를 시작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2월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취소하면서 교통 혼잡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연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와 뉴욕시 등은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했으며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교통 혼잡세 징수를 계속할 뜻을 밝혔고, 현재도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주 등은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이 오는 21일까지 교통 혼잡세를 종료하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함에 따라 이 명령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주 등은 숀 더피 장관 등의 압박이 현실화되면 뉴욕주와 뉴욕시 등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연방정부의 폐지 정책은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즈와 WCA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PS32 이원 언어 학생들을 위한 즐거운 어린이날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날 140여 명의 학생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국 동요를 들으며 떡꼬치와 주먹밥 만들기, 마카로니 과자 목걸이 만들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퀸즈와 WCA의 봉사자들과 학교의 학부모 봉사자 30여 명은 아침 일찍부터 어린이들을 위해 함께 준비하며 봉사했습니다. 이날 함께 참여한 학부모들과 퀸즈와 WCA 스태프 및 봉사자들은 5월의 햇살같이 해맑은 아이들의 표정과 웃음속을 통해 동심으로 돌아간 마음이 따뜻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 PCB은행과 퀸즈와 WCA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도 제공해 아이들에게 2배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마크 카니 캐나다 신임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카니 총리는 캐나다는 절대 팔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등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회담에서 카니 총리의 선거 승리 소식을 전하면서 아마 내가 그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승리가 완전히 나의 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지난 3월 자유당 대표로 선출된 뒤 4월 28일 실시된 총선에서 자유당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때문에 캐나다인들이 반미 정서를 갖게 되면서 카니 총리가 극적으로 역전했다며 공치사를 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캐나다산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을 수입할 필요가 없고 캐나다의 안보를 지켜줄 이유가 없다. 나는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캐나다 측이 이를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니 총리는 부동산 중에는 절대 팔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응수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51번째 주 편입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카니 총리도 트럼프에 지지 않고 캐나다인들의 시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G.스탱 트루도 전 총리를 적대적으로 대했던 것처럼 대하면 카니 총리가 이에 반발, 험한 분위기에서 공개적 말싸움을 하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쫓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다행히 그 같은 상황은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전망을 의식,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처럼 감정 폭발이 있었던 것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상황은 매우 다른 것이며 우리는 매우 우호적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액 관세 정책을 펴자 미국 기업들이 관세 인상 전에 외국 상품을 대거 수입하면서 미국의 3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올해 3월 수출은 2,785억 달러로 2월보다 0.2% 증가에 그쳤지만 수입은 4,190억 달러로 2월보다 4.4%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월 무역 수지 적자는 1,405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월보다 173억 달러, 무려 14%나 급증했고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3월 무역 수지 적자가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한 것은 소비재 수입이 2월보다 225억 달러 늘어난 데 따른 것이며 이는 관세가 오르기 전에 하나라도 더 많은 물건을 미리 수입하려 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의약품 수입이 2월보다 209억 달러로 가장 크게 늘었고 컴퓨터 액세서리 등의 수입은 37억 달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2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반면 산업용 공급품 및 원자재 수입은 107억 달러 줄었으며 이중 금속 완제품 수입이 103억 달러 감소를 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의약품 주요 생산국인 아일랜드와의 무역 적자 폭이 293억 달러로 2월보다 153억 달러, 1.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이 483억 달러로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고 중국 248억 달러, 멕시코 168억 달러, 스위스 147억 달러 등이며 한국에 대해서도 68억 달러 적자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 수입은 이미 3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93억 달러에 그쳤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중국을 봉쇄했던 2020년 3월 196억 달러 이후 가장 적은 것입니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수입이 급증하면서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0.3%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 라이트 에이드가 2년 만에 두 번째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뉴욕주 내 모든 매장을 매각 또는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말 연방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한 라이트 에이드는 최근 두 번째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를 포함 전국 모든 매장을 매각 또는 폐쇄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이트 에이드는 현재 뉴욕주에서 178개 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내달 4일부터 물류센터 직원들을 해고할 계획입니다. 라이트 에이드는 약국 고객들의 처방전을 최대한 매끄럽게 다른 약국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3년 첫 파산 보호를 신청한 라이트 에이드는 20억 달러의 빚을 갚고 수백 개의 매장을 폐쇄시킨 결과 2024년 9월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 에이드는 계속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직면했고 끝내 전국 1245개 매장이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가 동맹을 하찮게 여김에 따라 미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맹비판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를 압박하는 것은 1930년대 영국이 나치 독일에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유화 정책을 연상시킨다. 그런 식으로는 결코 러시아의 야욕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인터뷰는 퇴임 후 첫 인터뷰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러시아의 일부라고 믿고 있다. 일부 영토를 내준다고 해서 푸틴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이며 깡패라고 지칭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영토 일부를 내주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나토 국가도 푸틴에게 무력하게 항복할 수밖에 없다며 도미노 현상을 경계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나마 운하 접수, 그린란드와 캐나다 합병 언급 등을 영토 야욕이라며 동맹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은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나,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기회의 나라이지 강제로 빼앗는 몰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동맹들을 하찮게 여긴다면 미국의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것이며 특히 유럽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고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올해 초 밈코인을 일반에 공개하기 직전 이를 소수 투자자의 판매, 이들이 엄청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날인 1월 19일 밤 트루스 소셜을 통해 멜라니아 코인 출시 사실을 알렸으나 멜라니아가 이 사실을 공개하기 2분여 전부터 일부 투자자들이 이를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약 20여 개의 전자지갑을 통해 멜라니아 코인이 예치돼 있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260만 달러어치의 멜라니아 코인을 공식 발표 전 매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멜라니아가 트루스 소셜에 멜라니아 코인 출시 사실을 알리면서 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신속하게 이익 실현에 나서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여 개의 전자지갑을 통해 매입된 멜라니아 코인은 대부분 매각됐고 이 같은 매매의 81%가 출시 12시간 내에 이뤄졌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9,96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260만 달러를 투자, 9,960만 달러에 팔았다면 반나절 사이에 평균 30에서 40배의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실제 멜라니아의 발표 64초 전에 68만 달러를 사들인 사람은 24시간에 걸쳐 이를 모두 되팔아 무려 3,900만 달러를 벌었으며 이는 약 55배에 가깝습니다. 또 141초 전에 4만 달러를 매입한 사람은 2시간 뒤 이를 되팔아 250만 달러를 벌었으며 이는 수익률이 60배가 넘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전자지갑 중 일부가 멜라니아 코인 출시에 관여한 암호화폐 기업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방법상 밈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제너럴 모터스에 이어 포드 자동차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올해 영업이익이 약 15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이 자동차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다른 나라도 보복 관세를 부과, 미국 차 수출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포드 자동차는 올해 영업이익이 70억 달러에서 85억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보다 훨씬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포드 자동차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대부분을 미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제너럴 모터스나 스텔란티스보다는 관세 충격이 적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포드마저 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0억 달러는 회사 내에서 상쇄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15억 달러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앞서 제너럴 모터스는 관세 여파로 올해 최대 5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관세 관련 비용이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순이익의 4분의 1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이지만 최대 자동차 수입업체 중 하나이며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지에서 차량을 생산, 미국 시장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아랍에미리트의 중동 첫 디즈니랜드 테마파크를 개장할 계획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7일 UAE 수도 아부다비의 야스섬에 새 디즈니랜드와 리조트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설, 소유, 운영은 UAE 현지 기업 미랄그룹이 맡게 됩니다. 야스섬은 페라리월드, 워너브라더스 월드, 시월드 등 여러 테마파크가 자리 잡은 유명 관광지입니다. 미랄그룹은 아부다비 인구는 250만 명에 불과하지만 야스섬의 2023년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3,400만 명에 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대규모 테마파크 개발 구상을 밝힌 것은 2016년 중국의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가 문을 연 지 9년 만입니다. 아부다비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중국 상하이와 홍콩 등에 이어 디즈니 테마파크 리조트가 들어서는 7번째 지역이 됩니다. 월트 디즈니는 아부다비 디즈니랜드에 들어갈 리조트와 놀이기구를 설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만 약 2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설계가 끝난 뒤 실제 건설에는 추가로 4년에서 6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대법원은 6일 트럼프가 올 1월 취임 직후 서명한 트랜스젠더 군복무 전면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은 지난해 유럽 주요국이 역성장할 때 홀로 3.2% 성장, 유럽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개방적인 이민 정책으로 유럽권 최고의 고도 성장 국가 가운데 하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 계정에 교황이 된 트럼프 합성 사진을 실어 비난을 산대대해 자신은 해당 사진을 SNS에 올렸을 뿐이며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중지됐던 학자용 자금 상환 불능자들과 장기 연체자 530만 명에 대한 연방정부의 강제 징수가 5일부터 재개됐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면 광고 형태로 지지 후보 홍보를 한 LA 지역 한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자 해외 지역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행 재외선거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년 시절의 일부를 보낸 퀸즈의 튜더 양식 2층 주택이 시가보다 60% 저렴한 가격으로 83만 노천 달러에 매매됐습니다. 연방법무부가 메디케어를 취급하는 세 곳의 대형 건강보험사 에트나, 엘레반스, 휴메나의 리베이트 및 부정가입 유도 혐의로 5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마존의 자율주행차 자회사 줍스가 지난달 발생한 충돌 사고 이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리콜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최저 기온은 5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6분, 해지는 시간은 7시 5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투표소는 5월 20일 화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6일간, 뉴욕 한인봉사센터 투표소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뉴저지에서는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동포회관 투표소가 5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관공서욱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월 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